2. 꿈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세속적으로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세속적으로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부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세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도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쩌다가 물질적으로는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댄 걸까? RVD 공식의 한 점에서 보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부위들을 했던 반면 반 고흐는 부정적인 부위들을 했기 때문이다. 피카소에게도 한때 반 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고 그림이 팔리지 않는 화가였다. 그도 무명 시절 내내 반 고흐처럼 빈민가에 살았다.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리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그리고 피카소처럼 입만 열면 예언적인 말을 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게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대로 전개되었다. 어느 호텔왕의 고백. 사람의 미래는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 높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코레드 힐튼이다. 콘네드 힐튼은 전 세계가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 오늘날까지도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 금융공황의 여파로 망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20세에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묻혀 살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이 묵을 방을 청소하고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골랜드 힐튼이 언제 어떤 경로로 RVD 공식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근무한 호텔에 묵은 성공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수준 높은 부위들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부위되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이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콘랜드 힐튼의 부위들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게 되었다. 후일 호텔 왕이 된 콘랜드 힐튼은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 그런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매일 탈진할 정도로 미래를 그려라.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은 다음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목에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탈진할 정도로 내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봐. 그럼 성공회와 같은 이야기는 그냥 목구멍에서 걸려버린다.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RVD 공식을 확신하지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
생각해보라.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빈민가에 사는 청년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영화판에 쫓겨나는 게 일이었던 젊은이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영화 감독이 되고 호텔 벨보이가 250개가 넘는 호텔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성공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되는 방법으로 곤란하다고. 홀랜드 일튼의 말처럼 재능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려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 RMVD 공식을 실천하는 일 같은 대학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사장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규모는 다를지언정 회사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동일한 사업가적 재능을 가졌다는 의미다. 그런데 10년 후의 미래는 현저하게 달라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RMVD 공식을 치열하게 실천했다. 물론 그들은 이 공식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문화에 맞게 겸손한 태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라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꿈을 이쁘게 꺼냈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본 가슴 아픈 경험을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RMVD 공식의 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며 이 공식을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30대 초반으로 강남에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30대 중반으로 약국을 2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역시 30대 중반으로 매스컴에 여러 차례 소개된 명품 의류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 40대 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하루 매출을 올리는 사람 등등. 그들은 RMVD 공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해 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들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RMVD 마니아입니다.